국민들의 행복감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실제 조사를 해봐도 1970년대, 80년대까지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만불 정도 수준까지는 성장이 이루어지면 밀물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밀물이 밀려오면 뻘에 얹혀있던 배들이 다 떠오르죠. 가장 어려운 배들도 다 떠오릅니다. 만불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도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두 번의 전환점이 있었는데 한 번은 민주화를 하고 개방을 하는 80년대, 90년대 초에 거대한 전환이 있었습니다. 세계화를 했습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건 영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영어로도 세계화입니다. 어떤 의도였습니까? 갑자기 개방을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축적했던 방식, 제도, 입고 있던 옷을 바꾸지 않으면서 개방만 하겠다. 모기장을 쳐서 모기는 못 들어오게 하고 개방을 한다. 이거하고 비슷한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IMF 처방은 어떤 겁니까? 머리는 시장형, 자유주의형 구조를 다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강력한 정리해고도 가능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기업 간의 차이나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차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중심으로는 자신들이 고용을 보호받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노력들을 했고 거기서 벗어난 비정규직, 중소기업들 간에는 격차가 커지게 됐습니다. 마치 악어가 입을 벌린 것처럼 90년대 말 이후에 한국에서는 이중구조가 점점 심화가 됐습니다. 일종의 신분차별 같은 형태가 된 거죠.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은 머리는 시장형, 자유주의형, 몸통은 과거에 우리가 고도성장기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연공형이고 평생 고용형으로 잘 보호받는 내부 노동시장과 거기로부터 완전히 배제가 되는 2차 노동시장, 비정규직 이걸로 몸통은 나뉘었습니다. 앞으로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특별히 교육이 어떤 발판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이 정말 중요하다. 대학만 입학하면 답니까? 대학을 입학하면 학생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스펙을 늘리기 위한 경쟁들을 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졸업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5년, 6년 걸리는데 그 사이에 뭘 하나 보면 휴학을 하기도 하고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봉사활동을 하고 인턴 활동들을 하고 해서 주렁주렁 스펙들을 쌓아 나갑니다. 한 번 실패를 하게 되면 평생 패자부활전의 사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한판 승부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20, 30년 동안에 점점 격화가 되어 왔고요. 일종의 승자독식 게임을 하는 거다. 세계화 이후 고용 안정이 흔들리고 중간 일자리들이 대거 사라지면서 우리 사회의 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12%의 안전지대를 떠받치는 88%의 위태로운 삶. 신분제처럼 고착된 일자리, 중간이 사라진 양극화, 교육과 정치에서도 그 격차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